우선적으로 우리는 이 시기에 고구려에 아주 힘들었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구려가 항상 하는 얘기가 민족의 방파제죠. 이때 정말 큰 전투를 치렀어요. 수당 전쟁입니다. 우선적으로 수나라랑 전쟁을 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뭐 정말 1차, 2차, 3차까지 내용 다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 없고요. 핵심적인 거. 수나라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특히 기억에 남는 싸움은 살수대첩. 자, 살수대첩에서 크게 이긴 이후에 고구려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거 중요해요. 요 사이에요. 수나라와 당나라 사이에 천리장성을 쌓아요. 자, 이걸 주도했던 왕이 영유왕이고요. 이 공사를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연개소문입니다. 자, 이 영유왕을 나중에 연개소문이 쿠데타로 이제 나중에 영유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이 이후에는 연개소문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당나라의 침입도 막아냅니다. 특히나 어디에서? 안시성에서. 안시성 전투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엄청나게 군사력으로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수나라랑 당나라 이렇게 싸움을 치렀기 때문에 삼국 통일을 할 여력은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전성기 이후에 아둥바둥되고 있는 백제냐 아니면 전성기 이후에 이제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는 신라냐 요 삼국의 항쟁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정말 백제 그 성왕이 신라한테 배신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특히나 누가? 의자왕이. 많은 친구들 여러분 의저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의저항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삼천궁녀예요. 선생님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의저항은 생각보다 많은 좀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왕인데 생각을 해보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이 의저항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은 바로 신라입니다. 통일신라.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게 기록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신라한테 더 위협적인 인물이었을수록. 자,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적으로 당나라랑 고구려가 대립관계였어요. 둘 다 아직 안 망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백제는 우리 고구려 형님들 열심히 싸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신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 40여 개를 가로챘어요. 그 중에서 유명했던 게 대야성이었죠. 근데 이 대야성의 성주가 김춘추의 사위였어요. 그랬는데 이 성이 포위가 됐을 때 항복을 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김춘추는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백제가 신라에게 공세를 가하는 가운데서 신라는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신라가 바로 당으로 가느냐? 아니에요. 자, 신라는 어디로 가느냐? 고구려에 갑니다. 그래서 세 개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연개소문과 김춘추가 마주보고 앉게 되는 거예요. 자, 세계 만남이죠. 정말 역사적인 인물 두 명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김춘추는 얘기했겠죠. 도와주세요. 연개소문은 한강을 내놔라. 김춘추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죠. 한강을 위한 싸움인데 이게. 그렇게 되니까 연개소문이 가두고 나중에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김춘추가 갇히고 난 다음에 이제 빠져나오게 된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간수가 별주부전 얘기를 들려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토끼가 바로 김춘추. 토끼가 가져오겠다고 약속한 간이 한가. 그리고 용왕이 바로 고구려 혹은 연개소문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신라에 가서 이제 의논한 이후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가 바로 당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이래요. 고구려랑 당이랑 대립을 했고 백제가 신라를 공격을 하니까 신라가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 여기서 거절당하니까 당과 연합을 맺는다입니다. 좀 더 깨끗하게 한번 볼게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돌과의 고구려, 백제가 연결이 되고 백제는 당연히 이제 일본과도 연결이 되겠죠. 당과 신라가 연결되는 십자형 외교라고도 불리고요. 실제로 우리 민족이 아닌 민족과 손을 잡으면서 항쟁하게 되는 시기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순서를 한번 볼게요. 어떤 순서였느냐? 첫 번째는요. 수당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서 고구려가 승리하게 돼요. 누가 약이 빠싹 올라요? 중국이 빠싹 오르겠죠. 이런 상황에서 같이 약이 올랐던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맺습니다. 그런 이후에 누구를 공격하느냐? 바로 백제를 공격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전투 황산벌 전투 있죠. 개백장군의
자, 그러고 난 이후에 당나라는 서서히 자신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하게 침략할 이제 그런 야욕을 보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나당연합이 맺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신라의 계산은 어땠냐면 백제까지는 우리가 가질게요. 당나라는 고구려를 가지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멸망하고 나니까 약간 상황이 틀려지는 거예요. 백제가 있었던 자리에 당나라가 뭐를 설치하느냐? 웅진 도독부를 설치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웅진 지역에 도독부를 설치했대요. 자, 도독부가 뭐죠? 바로 당의 지방정권을 부르는 말입니다. 뭐예요, 이거? 직접 다스리겠다는 거죠. 심지어 신라 땅,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도 계림 도독부 똑같아요. 도독부를 설치를 하면서 당나라는 애초에 이 전쟁에서 빠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심지어 그 다음에 고구려까지 멸망하게 됩니다. 평양성이 함락이 되면서 신라는 이제 드디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에 이 고구려 지역에는 안동 도호부를 세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방정권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신라는 당나라에 맞서 싸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나당전쟁이라고 하고요. 이 나당전쟁에 고구려와 백제 유의민들이 들어가게 돼서 같이 전쟁을 하게 되죠. 이겼을까요? 정말 이기기가 그런데 힘든 싸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민족이 다 같이 힘을 합치니까 이길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때 이겼던 전투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 지도에 요것만 나올 수도 있어요. 바로 뭐죠? 매소성, 기벌포 전투죠. 이걸로 인해서 삼국이 통일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삼국이 통일이 되지만 불완전한 통일이었고요. 고구려 유민들은 발해를 건국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통일신라 시대다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는 추세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매소성과 기벌포 위치로 한 번만 파악을 해볼게요. 자, 매소성의 위치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기벌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순서 흐름까지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수당전쟁이 일어났고 고구려가 승리를 했고 신라와 당이 연합을 했고 백제가 멸망을 하고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고구려 멸망 이후에 안동도부 세워지고 나당전쟁,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삼국통일이 이루어진다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관련된 문제는 삼국통일의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시옵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이제